자, 안녕하십니까 모터라인 시청자 여러분. 저희 모터라인을 위해서 미니 컨트리맨 리뷰를 맡겨주신 정자동에 사시는 회계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단 이번 미니 컨트리맨 리뷰는 주행 성능, 그리고 또 주행 질감, 그리고 하체 세팅, 엔진 미션의 세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RS6 마지막에 서킷 리뷰를 해주셨던 김범은 선수가 좀 해주실 거예요. 김범은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 차가 쏘는 차는 아니지만 미니 컨트리맨 1세대를 3년 동안이나 자차로 소유하면서 운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리뷰하는 거는 김범은 감독, 이거 호칭을 통일을 좀 해야 되는데 까만형으로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만형과 그리고 까만형의 그 같이 있는 분신 같은 그 뚱매, 뚱뚱한 매니저라 가지고 뚱매인데, 까만형과 뚱매 팀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리뷰를 맡길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저희 모트라인 오피셜 인스타그램에다가 질문을 좀 올렸어요.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막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까만형이 리뷰를 해주실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최소한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그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질문하신 부분 이렇다 라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미니 전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미니 전시장을 가기 이전에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노면 소음 올라오는 거와 서스펜션 많이 좋아졌는지, 허접한 기어봉 주변 콘솔들 개선됐겠죠? 줘보세요. 자, 보시면 기어봉 주변 콘솔들은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요 조그 다이얼 있는 부분이 쿠퍼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3도어보다 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지금 키워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디자인상으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데 1세대에 비하면은 당연히 많은 좀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량 내부 소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주행시 소음 개선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소음 심하던데. 자, 일단 가는 길에 소음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기통 디젤인데 주행을 하면서 들어오는 엔진의 소음 진동은 굉장히 많이 억제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특히나 1세대에 대비하면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엔진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걸로는 이 차는 아이들링 시의 디젤 엔진에서 그 특유의 들려오는 엔진 진동과 소음은 굉장히 좀 많이 불쾌한 편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졸라 시끄러워요 진짜. 서 있을 때는 답이 없어요. 서 있을 때는 답이 없는데 스탑앤고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엔진이 차가 정차하면은 꺼지고, 또 출발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또 엔진 시동이 걸리고 할 때 그 엔진 진동은 또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엔진 마운트가 좀 잘 튼튼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진동을 많이 억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링 시에서의 진동 소음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차는 그거 스트레스를 좀 피하려면 스탑앤고 기능을 필히 켜놓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노면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근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1세대 때도 심했고, 지금 현재 나온 3세대 쿠퍼도 심하고, 2세대 컨트리맨 지금 이 차량도 노면 소음은 굉장히 심해요. 이 차의 형제차가 BMW X1이나 아니면은 액티브 투어러 뭐 요런 차종들이 형제 차종들인데, 걔네들 보면은 사실 노면 소음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액티브 투어러가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그것도 액티브 투어러는 얘랑 더 비슷한 가격이고, X1은 한 1000만원 정도의 갭이 있기는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노면 소음을 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실망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엔진 소음 진동 그리고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총 4분 감사하고요. 요즘 나오는 미니가 가운데 이 인테리어 LED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좀 크게 들어가고 이렇게 누르면은 색깔도 막 바뀌고 그러거든요. 색깔도 막 바뀌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 운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전혀 방해 안 돼요. 전혀 방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실내 인테리어 면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싶죠. 뭐 공조 조절 장치도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좋은데 저 솔직히 이거는 좀 하자인 것 같아요. 요거 사실 이쪽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되는 게 없고 오로지 이것만 보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 줘봐. 이게 요 상태에서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어디가 있는 건지 보이질 않아. 그리고 너무 어두워도 또 잘 안 보이고 너무 밝아도 잘 안 보이고.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저희는 지금 미니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나머지 질문들을 좀 확인을 해드릴 건데, 어떤 질문들을 확인하러 저희가 이제 강남에 있는 미니 전시장까지 왔냐면, 트렁크 크기 비교, 뒷좌석하고 트렁크 활용도, 뒷자리 폴딩 시 여유 공간 확인과 어느 정도 수납되는지, 실용성에서 어떤가요? 어쨌든 이 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차종이 X1, 그리고 뭐 또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클럽맨, 뭐 요런 차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지금 X1이랑 클럽맨이랑 뭐 차가 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가 요 차 뒷자리에 타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를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뒷자리에 잠깐 앉았는데, 앞쪽 시트는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긴 한데 시트 포지션을 그렇게 완전히 앞으로 당겨가지고 평상시에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넓어요. 그리고 요 엉덩이까지의 높이도 굉장히 좀 적당한 것 같고, 일단 앞자리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나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평상시에 타고 다니기에 뭐 뒷자리에 타고 다녀도 크게 전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인 3명이서 탄다, 성인 3명이 타기에는 좀 작아요. 뒷자리도 1세대랑 비교를 하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성인 2명이 장거리를 뛰기에도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여요. 일단 들어가서 그러면은 다른 차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미니 전시장에 왔는데요, 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줄자를 얻어서 실내 공간을 정확히 좀 판단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클럽맨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럽맨은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아요. 이거 좀 닥스훈트 같지 않아요? 낮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배가, 죄송해요 닥스훈트라 그래서. 일단 앞자리 시트를 조절을 할게요.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앉자마자 답이 나와요. 앉자마자 답이 나와요. 바닥에서부터 이 엉덩이가 닿는 시트까지의 높이가 얘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은데 신발이 들어가면 바로 앞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렇게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얘도 지금 낮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좀 벌어져야 되는, 좌우폭은 뭘 기준으로 재냐면 도어 캐치에서 도어 캐치까지로 잴게요. 133 나왔어요. 133. 자, 그러면 이제 컨트리맨으로 가시죠. 이거 뭐 아까도 앉아봤던 저희가 타고 왔던 컨트리맨 2세대인데 네, 뒷자리는 그냥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압도적으로 편하고,
아무튼 그냥 결론은 클럽맨은 사지 마세요. 뒷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얘는 아까 133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도어 캐치에서 도어 캐치까지를 잴게요. 신기하네. 얘도 마찬가지로 133입니다. 뭐 뒷자리는 괜찮아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는 몰랐는데 이거 뒷자리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도 돼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닥스훈트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못 만든 거. 닥스훈트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클럽맨이 세로 73cm, 가로가 102cm입니다. 73에 102. 자, 닥스훈트 트렁크를 봤으니까 다시 컨트리맨으로 갈게요. 얘가 SN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네요. 자, 컨트리맨은 가로 74cm고요. 컨트리맨은 가로가 100cm예요. 닥스훈트가 더 가로에서는 3cm 정도 더 넓고요. 어쨌든 지금 얘는 높이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뭐 굳이 큰 화물을 실는다라고 하면 적게장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은 액티브 투어러도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액티브 투어러도 뒷자리 도어 캐치에서 도어 캐치까지의 사이를 쟀어요. 142가 나왔어요. 그 닥스훈트나 그 컨트리맨보다 액티브 투어러가 외형적으로 사실 더 커 보이지는 않는데 액티브 투어러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트렁크도 한번 좀 열어볼게요. 세로가 79. 자, 가로가 100입니다. 비슷해요. 그냥 세 차종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제가 잠깐 타봤다가 내린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컨트리맨보다 운전석, 조수석도 아무래도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은 있어요. 액티브 투어러가 사실 쾌적한 느낌의 약간 좀 세련된 맛의 BMW냐, 같은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그런 오밀조밀한 귀여움이 가득한 그런 미니 컨트리맨이냐, 요 차이에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컨트리맨을 선택할 것 같아요. 실내 부분에서에 있어서도. 아무튼 질문 중에 컨트리맨과 그리고 클럽맨 그리고 BMW X1 액티브 투어러 이런 차종들과의 비교를 좀 실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판단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X1이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시승차도 없고 전시차도 없어요. 그래서 X1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좀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이제 자녀가 있는 이제 주변에 다른 집들을 보면 보통 가지고 다니는 짐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은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컨트리맨은 뒷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i 유모차를 싣거나 아니면은 카시트를 장착을 했을 때도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렁크의 유모차는 완전 풀사이즈 유모차는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 것 같은데, 뭐 보통 풀사이즈 유모차 있어도 차에 싣고 다니는 유모차 좀 접었을 때 확 부피가 줄어드는 유모차들은 보통 하나씩들 더 겸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 정도 유모차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짐들과 충분히 같이 네, 트렁크에 충분히 적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자,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윤성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게 됐습니다. 네. 아우디 RS6 이후에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리뷰를 하게 돼서 좀 부담도 되고요. 예전에도 사실 제가 뭐 시승 관련도 저도 뭐 방송 같은 걸 해봤었거든요. 해봤었는데 제가 맡았던 부분은 음식을 먹어보면은 맛을 느끼듯이 저는 이제 차를 탔을 때 주행 질감이라든지 차의 뭐 무브먼트, 움직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맛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 스스로도 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의 뭐 이렇게 디자인이 어떻다, 뭐 전에 거랑 이렇다 이런 말은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워낙 또 잘하셨기 때문에. 그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모트라인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일단 1세대 타면서 1세대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지를 좀 먼저 알려주세요. 네, 다른 차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차는 제가 직접 운행을 해왔던 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용성이라든지 버튼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량에 탔을 때 딱 첫 느낌은 전에 탔던 그런 뭐 센터페시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그 뭐랄까요, 그 모형은 그런 느낌은 살아는 있는데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 탔던 거에 비해 되게 편리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1세대는 뭐 좀 타면서 문제 없었어요? 저희 회사도 이제 수입차를 또 만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많이 고쳤습니다. 문제가 좀 고장이 좀 나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게 일단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스포츠한 감이 있어서 스포티하게 차를 타면 이 충격을 엔진 밈이나 그다음 미션 미미 마운트 쪽이죠. 미미 마운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주저앉는 현상들, 미미가 좀 빨리 나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아서 그 차가 제가 한 14만 정도인가? 그 정도 탔는데 미미를 2번인가를 바꿨어요. 많이 타셨네요. 네, 2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새 거로 교환을 했었죠, 직접. 그런 제가 고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좀 짜증이 났고. 그럼 고장을 제외하면 단순히 그냥 그 차에 대해서 평가를, 이 차 어떤 차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일단 그때 당시에 차를 샀었던 목적은 뭐 가볍게 타는 거였어요. 그냥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짐도 많이 싣고 다니고 그냥 그 목적이었어요. 기름도 연비도 상당히 괜찮았고 뭐 주행 속도라든지 이런 스포티한 감도 좀 있고 디자인도 좀 귀여웠던, 뭐 예쁘고 귀여운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뭐 목적은 어쨌든 그래서 차를 샀었죠, 그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목적에 산 거에 부합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규정 속도 이 도로가 지금 80도로인데 한 70 정도로 제가 좀 달렸거든요. 근데 그 풍절음이라 그러잖아요. 달릴 때 들어오는 소리가 타이어 소음 들어온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한데 똑같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뭐 차량 가격이 있을 거고 원가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 이상을 하지는 뭐 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은 거는 아까 전에 시동 처음에 이제 걸었을 때 그 미니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링 살 때
매우 시끄러웠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차는 제가 본넷을 아까 열어보진 않았는데 네. 서 있을 때는 원보다는 확실히 소음은 네. 좀 덜 했어요. 이게 덜 한 거예요? 네, 이게 덜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이 차 엔진 아이들링 시에 시끄럽다고 엄청 뭐라 하면서 왔거든요. 그죠? 이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끄러운데 네. 원에 비하면 좀 조용해요. 아, 원에 네, 비하면 비하면 조용한 거지 이게 뭐 아주 조용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네,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달리는 데가 이제 어디죠? 직선 한번 달려보고 네. 그 다음에 코너링 와인딩 로드 느낌을 두 네. 가지를 한번 다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 구간에서 반대쪽으로 돌려서 네. 직선 구간 한번 달려보고 와인딩 로드로 한번 넘어가서 또 코너링 한번 느껴볼게요.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